방광염을 그냥 방치하면 신장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신장염의 원인은 다 방광염인가요, 배 교수님?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몸에 전신 감염이 있는 경우 콩팥으로 혈액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전신 감염에 있는 세균이 이 혈액을 타고 콩팥에 와서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방광염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방광염과 신장염은 엄연히 다른 건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방광염과 다른 신우신염 이것만은 첫 번째. 단순한 염증으로 방치하다가 콩팥이 확 상할 수가 있다. 무서운데요. 진짜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급성 방광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우신염도 생기지만 또 만성 신우신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성 신우신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팥에 손상을 남기게 되고요. 우리가 불에 화상 자국을 입고 네네. 나면 자국이 남듯이 그쵸. 콩팥에도 이제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방치됐을 때 더 큰 병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광염과 신장염 이것만은 두 번째는요. 네. 차이점이 있대요. 방광염과 가장 큰 차이는 옆구리 통증이다. 옆구리 통증.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배 교수님? 콩팥은 우리 옆구리에 위치를 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앞서서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 방광염은 여기 아래 치골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네, 말씀해 찌릿찌릿. 주셨듯이 네. 이렇게 신장은 이 옆구리에 위치해 있어서 예. 옆구리 통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가장 또 궁금하신 게 이게 단순 근육통인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신우신염에 의한 동통인지 담 걸렸는지 뭐.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신우신염의 경우에는 동통이라고 해서 좀 두들겨 보면 아 하고 심하게 아픈 이렇게 호흡을 살짝 호소합니다. 쳐봐도? 이게 좀 차이고요. 또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단순 근육통에는 없는 이 신우신염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라든지 오한이라든지 이렇게 비뇨기계 장애. 소변 자주 보고 네. 화장실 자주 가고 싶고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동통과 같이 증상이 동반돼 있으면 신우신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옆구리 통증일 때는 통통통 두들겨 보면 아는데 그럼 또 다른 증상은 없을까요? 발열과 오한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콩팥에는 혈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콩팥에 염증이 있으면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피를 타고 이렇게 전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 온도를 세팅하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데 네. 내 몸의 온도를 높게 설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발열이 나게 되고 그 발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땀이 나고 땀이 나니까 근육이 떨리죠. 그래서 오한이 나게 되고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또 메스꺼움이라든지 뭐 오심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콩팥 주변에 이런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콩팥에서 노폐물이 잘 배설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몸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또 전해질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또 오심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 이런 증상들이 사람마다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건 또 아니래요. 여기 그렇겠네요. 보시면 연령대별로 증상이 다양하다. 어떻게 다를까요, 교수님? 네, 신우신염 증상은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또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증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어머, 칭얼거리고 애기도 보채면서 이제 밥을 잘 안 먹고요. 그러면서 열이 나면서 심한 경우에 이제 경련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보통 청소년이라든지 어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보이는 허리 통증, 발열, 그리고 소변 색이라든지 빈도라든지 냄새, 색깔의 변화를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과 함께 좀 인지 기능이 우리가 뭐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그럴 수가 있고 있군요. 체력 저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네. 증상이 다르시기 때문에 네네. 좀 이렇게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령별로 증상이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광염과 마찬가지로 신장염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자, 신장염. 네. 예. 신장염, 신우신염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이 병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 오, 이 병은 무엇일까? 첫 번째, 신장결석. 2번, 신장암.
3번 만성 콩팥병, 4번 만성 피부염. 저는 일단 신장염이 심해지면 신장암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까지. 아니에요. 저건 신장 결석입니다. 배 교수님 정답을 말씀하시죠. 네, 정답은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아이고, 정말요? 정답은 3번 만성 콩팥병입니다. 아, 진짜요? 네. 만성 콩팥병. 저희가 신우신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이제 콩팥에 손상을 가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흔적으로 남아서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서 또 제때 치료가 안 되면 투석이 필요하게 되는 말기 신부전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때에 적절하게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이번에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화면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경기도 고양시 안녕하세요. 급성 신우신염으로 몇 차례 위기를 겪었다는 오라겸 씨입니다. 제가 방광염도 자주 걸리는 편이긴 한데 그 고통은 차원이 일단 너무 달라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평소보다 컨디션이 떨어져 단순 몸살 정도로 느껴졌다는 증상. 평범한 감기인 줄 알고 넘겼지만 이내 심한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피가 섞인 콜라색의 소변까지 보게 됐다는데요. 색깔 왜 이래? 무엇보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바로 옆구리 통증.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엄청난 통증이 찾아왔다고요. 고통이 너무 심하고 열도 엄청 많이 나고 일단 응급실에 찾았을 때 등 쪽을 두드려 보시더니 아프냐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변 검사도 하고 피 검사를 통해서 급성 신우신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후에도 2번이나 더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을 했다는 오라겸 씨. 잦은 재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식이장애를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것도 원인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원인이 또 레깅스 때문이지 않았나. 헬스 트레이너 생활을 했었는데 그 타이트한 레깅스를 입고 12시간 이상을 생활을 했었거든요. 땀이 나도 벗지는 못하고 통풍이 안 되는 옷을 입다 보니까 방광염이나 여성 질환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게 좀 컸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직업에도 변화가 생기며 이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는데요. 정말 다시는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신우신염은 초반에 감기와 증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절대 오인하지 마시고 좀 치료를 제때 받으셔서 저와 같은 고통을 아무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광염도 정말 힘든데 신우신염은 정말로 고통스럽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 교수님? 그러니까요. 네, 신우신염의 경우에는 방광염과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쓰기는 하는데요. 그 항생제의 종류라든지 기간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 그렇군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방광염에 쓰는 항생제하고 신장염에 쓰는 항생제가 틀리겠죠. 저는 가끔 방광염이 걸리니까 항생제를 모아뒀다가 슬쩍슬쩍 먹거든요. 네, 항생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예. 질환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두 질환 다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쓴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방광염 같은 경우는 뭐 나이, 기저질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경구항생제, 뭐 아시죠? 먹는 항생제도 네. 3일 내지 5일 정도면 균이 완전히 사멸되고 증상이 없어집니다. 근데 신우신염은 조금 더 중한 질환이고 열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배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우리가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입원 치료하게 돼서 약을 이제 주사로 쓰겠죠. 그리고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퇴원해서 상황에 따라서 1주 내지 2주 정도 먹는 항생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항생제는 적절한 항생제를 우리가 원하는 의학적으로 정해진 적정 기간 동안 투여하는 게 중요한데 네네. 특히 방광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먹어보니까 맞아요. 증상이 좋아진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임으로 막 약을 끊어요. 제가 그래요. 예.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균이 막 죽다가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사멸을 시켜야 되는데 뿌리를 못 뽑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이 남겨뒀어요. 균은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다음에는 그보다 더 큰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신우신염이 있는 경우에는 동반 질환, 뭐 수신증이나 결석이나 또 고름이 있는 농양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CT나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